저기, 제발요. 아기가. 하늘 위 흔들리는 비행기 안에서 한 여자가 통로에 쓰러졌습니다. 임신 34주 양수가 터진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눈을 피했고 누군가는 냉정하게 말했죠. 비즈니스석으로 오지 마요. 냄새 나잖아. 그때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켜주세요. 제가 가야 합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그녀의 전 남편이었어요. 하늘에서 아기를 낳은 그날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구원처럼 보였던 그 손길이 또 다른 시련의 문을 열 줄은 몰랐죠. 도움을 받은 대가로 그녀는 차별과 모욕을 견뎌야 했고 누군가는 그녀를 병원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2년 뒤 드러난 진실은 모든 걸 뒤집어 놓았어요. 가장 잔인했던 사람이 사실은 가장 간절히 사랑했던 사람이었다면 당신은 믿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나윤이고 올해 30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몇 년 전 저는 고속버스 매표소에서 일했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계산대를 봤어요. 화려한 직함 같은 건 없었죠.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늘 위에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임신 34주였던 저는 비행기 안에서 가장 두려운 순간을 맞았고 그때 나타난 사람은 제가 가장 보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전 남편이었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많은 것을 잃었고 또 많은 것을 배웠어요. 누군가의 조롱과 차별 속에서도 누군가의 숨겨진 사랑 속에서도요.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름 저녁의 하늘은 무거운 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보잉 737기는 그 구름 사이를 힘겹게 헤쳐나가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번개가 번쩍이고 객실 안은 어둑했죠. 안전벨트 착용 사인이 켜지자 승객들은 저마다 긴장한 표정으로 벨트를 조였습니다. 라윤은 이코노미석 중간쯤에 앉아 있었어요. 임신 34주, 배는 이미 불편할 만큼 불러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배를 감싸쥐며 조용히 숨을 고르려 애썼죠. 하지만 비행기가 흔들릴 때마다 속이 뒤집혔어요. 괜찮아, 괜찮아. 라윤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아기에게 말을 거는 것처럼요.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어요. 그때였습니다. 배 아래쪽에서 묵직한 압박감이 느껴졌어요. 처음엔 단순한 불편함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곧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다리 사이로 따뜻한 무언가가 쏟아져 내렸어요. 아, 안 돼. 라윤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양수였어요. 양수가 터진 거예요. 좌석 시트가 젖어들고 얇은 원피스가 축축하게 달라붙었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기요. 라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옆자리 승객을 불렀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이어폰을 끼고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못 들은 척이었죠. 비행기가 또 한 번 크게 흔들렸어요. 라윤은 좌석 팔걸이를 붙잡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통로로 나서자 머리가 핑 돌았죠. 도와주세요. 라윤의 목소리는 엔진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앞쪽 좌석에 앉은 남자가 고개를 돌렸어요. 그는 라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죠. 뭐 하는 거예요?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라윤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말을 하려 했지만 복통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통로에 주저앉았죠. 무릎이 바닥에 닿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저기 제발이요. 아기가.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주변 승객 몇 명이 고개를 돌려 쳐다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죠.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고 누군가는 좌석 깊숙이 몸을 파묻었습니다. 저런 건 직원이 처리해야지.
누군가의 중얼거림이 들렸어요. 라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비행기는 계속 흔들렸어요. 라윤은 통로 한가운데에 쪼그려 앉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손이 떨려 제대로 힘을 쓸 수가 없었어요. 배에서는 또 한 번 강한 통증이 밀려왔죠. 아!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라윤은 이를 악물었어요. 울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하지만 눈물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손님, 괜찮으세요?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라윤이 고개를 들자 승무원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름표에는 김서연이라고 적혀 있었죠. 서연은 재빨리 라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천천히 숨 쉬세요. 괜찮아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그녀는 재빨리 담요를 가져와 라윤의 몸을 감싸주었죠.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지금 양수가 터진 것 같아요. 라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죠. 알겠어요. 제가 도움을 요청할게요. 조금만 참아요. 서연은 인터폰을 들어 급하게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긴장감이 배어 있었어요. 라윤은 담요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통증의 간격이 점점 짧아지고 있었어요. 이건 아기가 나오려는 신호였죠. 안 돼, 아직은 안 돼. 라윤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몸은 그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였어요. 앞쪽 좌석의 남자가 다시 돌아봤습니다. 그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코트를 들추며 말했어요. 비즈니스석으로 오지 마요. 냄새 나잖아. 라윤의 눈에 또 눈물이 고였습니다. 부끄러움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반박할 힘이 없었죠. 서연이 그 남자를 쏘아봤습니다. 지금 그런 말 할 때가 아닙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남자는 투덜거리며 고개를 돌렸죠. 그때였습니다. 뒤쪽 통로에서 낮고 단단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비켜주세요. 제가 가야 합니다. 라윤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목소리, 알고 있는 목소리였어요. 고개를 돌리자 한 남자가 승객들 사이를 헤치고 다가오고 있었죠. 도연이었습니다. 라윤의 전 남편 박도연. 도연은 라윤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어요.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차갑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흔들리고 있었죠. 라윤 씨. 도연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라윤은 말을 잃었어요.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됐죠. 지금 상태가 어떤가요? 도연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라윤은 떨리는 손으로 배를 가리켰어요. 양수가 터졌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서연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손 씻을 물이 필요해요. 깨끗한 수건도요. 서연은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다른 승무원들도 모여들었어요. 누군가는 생수병을 가져왔고 누군가는 수건을 모았죠. 작은 공간이 순식간에 응급실처럼 변했습니다. 도연은 라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제 말만 들으세요. 제가 신호할 때만 힘주세요. 라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도연은 손을 씻고 수건으로 닦았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정확했어요. 라윤은 그 모습을 보며 조금씩 안정을 찾았죠. 지금부터 통증이 올 때마다 말해주세요.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라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첫 번째 진통이 밀려왔습니다. 라윤은 이를 악물었어요. 지금이에요. 도연은 재빨리 손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상태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두 번째 진통이 왔습니다. 이번엔 더 강했어요. 라윤은 비명을 참으려 했지만
소리가 새어나왔죠. 아! 도연은 라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단단했어요. 숨 쉬세요. 천천히. 라윤은 도연의 말을 따랐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또 들이마셨어요. 통증은 여전했지만 조금은 견딜만 했죠. 서연이 라윤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요. 라윤은 두 사람의 손을 꽉 쥐었어요. 그게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죠. 세 번째 진통이 밀려왔습니다. 도연은 라윤에게 말했어요. 지금이에요. 힘 주세요. 라윤은 있는 힘을 다해 힘을 주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그리고 그 순간 아기의 울음소리가 객실에 퍼졌습니다. 짧고 높고 힘찬 울음이었어요. 라윤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모든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도연은 재빨리 아기를 수건으로 감췄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라윤의 품에 안겼죠. 아기예요. 건강해요. 도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라윤은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작고 붉은 얼굴, 꼭 쥔 작은 주먹.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살았네, 우리 애. 라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기쁨과 안도가 뒤섞인 목소리였죠. 주변 승객들 사이로 안도의 한숨이 퍼졌어요. 누군가는 박수를 쳤고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죠. 도연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말했어요. 지금 긴급 착륙해야 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인터폰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기장에게 상황을 보고했어요. 기장님, 기내에서 출산이 있었습니다. 긴급 착륙 요청드립니다. 기장의 목소리가 스피커로 울렸습니다. 승객 여러분, 기내에 응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공항으로 긴급 착륙하겠습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십시오.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어요. 라윤은 아기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녀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죠. 괜찮으세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라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라윤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다만 고개를 한번 끄덕였을 뿐이죠.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끌고 들어왔어요. 도연은 재빨리 일어나 그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산모는 안정적이에요. 아기도 건강합니다. 하지만 병원 검진이 필요해요. 구급대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라윤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라윤은 여전히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어요. 도연은 수건을 들어 라윤을 가렸습니다. 문 밖에서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있었어요. 기자들이 몰려든 거죠. 가립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라윤의 얼굴과 아기를 완전히 가렸어요. 로비로 나가자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기내에서 출산을 집도하셨습니까? 저 여성분은 누구죠? 아기 상태는 어떻습니까? 질문이 쏟아졌어요. 도연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는 구급차까지 라윤을 호위했죠. 구급차 문이 닫혔습니다. 라윤은 창 너머로 도연을 바라봤어요.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죠.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라윤은 아기를 내려다봤어요. 아기는 조용히 잠들어 있었죠. 이안이. 라윤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기의 이름이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사들이 라윤과 아기를 검진했어요. 다행히 둘 다 건강했습니다. 라윤은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이안은 옆 보육기에서 잠들어 있었죠.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 들어왔어요.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죠. 비용은 제가 책임집니다. 도연은 짧게 말했습니다.
라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라윤 씨.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건 제 책임이에요. 라윤은 말을 잃었어요. 도연은 서류를 침대 옆에 놓고 돌아섰죠. 푹 쉬세요. 도연이 문을 나가려는 순간 라윤이 불렀습니다. 도연 씨. 도연이 멈춰섰어요. 라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고마워요. 정말로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라윤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은인이자 전 남편. 그 두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라윤은 이안을 바라봤어요. 살았어. 우리 살았어. 라윤은 작게 웃었습니다. 눈물도 함께 흘렀죠. 복도에서는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라윤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이안의 작은 숨소리가 현실을 증명했죠. 이것은 시작이었습니다. 긴 이야기의 첫 장이었어요. 하늘에서 열린 문, 그 문을 통해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죠. 병실의 창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라윤은 이안을 안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퇴원 날이었죠.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도연이 들어왔어요. 그의 손에는 작은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죠. 도연은 말없이 침대 옆 탁자에 종이를 놓았습니다. 라윤은 그것을 집어들었어요. 주소가 적혀 있었죠. 가평이에요. 도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사람들 시선에서 잠깐 벗어나 쉬어요. 아기도 조용한 곳이 좋아요. 라윤은 종이를 내려다봤어요. 글씨는 또박또박했죠. 그 아래 작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열쇠 위치, 난방 사용법, 가까운 병원 연락처였어요. 이건 라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탁자 위에 작은 봉투를 더 놓았어요. 신생아 용품 영수증이에요. 필요한 건 다 사뒀어요. 라윤은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기저귀, 분유, 작은 옷들의 영수증이 빼곡했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죠. 되돌려줄게요. 라윤이 말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기에게 필요한 거예요.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라윤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받아야 할지 거절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도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조용했어요. 라윤은 종이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가평, 조용한 곳,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이었죠. 며칠 뒤 라윤은 이안을 안고 가평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는 산길을 천천히 올라갔어요. 창밖으로 초록빛 나무들이 스쳐 지나갔죠. 집은 낮고 작았습니다. 하얀 담장과 작은 마당이 있었어요. 문을 열자 깨끗한 공기가 들어왔죠. 거실은 단순했습니다. 낡은 소파 하나, 작은 테이블, 그리고 창가에 놓인 의자였어요. 하지만 모든 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부엌 식탁 위에는 쪽지가 있었습니다. 냉장고에 기본 식재료 있어요. 천천히 쉬세요. 도연의 글씨였어요. 라윤은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우유, 계란, 채소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라윤은 이안을 작은 요람에 눕혔습니다. 아기는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창밖으로 호수가 보였습니다. 잔잔한 물결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라윤은 처음으로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괜찮아질 거야. 라윤은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라윤은 조금씩 안정을 찾았어요. 아침이면 호수를 보며 빨래를 널고 낮에는 이안과 시간을 보냈죠. 밤이면 아기의 작은 버릇들을 공책에 적었습니다. 언제 우는지, 어떤 소리를 좋아하는지,
어떻게 안으면 잠드는지요. 어느 날 저녁 문 앞에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없었어요. 라윤은 상자를 열어봤죠. 안에는 책 한 권과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책은 신생아 육아 가이드였어요. 편지를 펼쳤습니다. 라윤 씨, 천천히 회복하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클리닉에서 일해볼 생각 없나요? 도연의 글씨였습니다. 라윤의 손이 떨렸어요.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안내와 접수부터 시작하면 돼요. 전문 지식은 필요 없어요. 사람과 마주 서주는 말 한마디가 더 중요해요. 라윤은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라윤은 스스로에게 물었죠. 고속버스 매표소, 편의점 계산대. 그것이 라윤의 전부였어요. 다음 날 라윤은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연 씨, 라윤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편지 받았어요. 네. 도연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라윤이 물었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라윤 씨가 할 수 있어요.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당신의 경험이 다른 어머니들에게 힘이 될 수 있어요. 라윤은 눈을 감았어요. 믿어도 될까요? 이 말을 믿어도 될까요? 아기 돌봄은 어떻게 해요? 라윤이 물었습니다. 시간 조정할게요. 보육 지원도 준비할게요. 도연의 대답은 준비되어 있었어요. 라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해볼게요. 감사해요, 라윤 씨. 도연의 목소리에 안도가 섞여 있었죠. 일주일 뒤 라윤은 클리닉 접수대에 섰습니다. 하얀 블라우스에 검은 치마 그리고 명찰이었어요. 처음 맞은 환자는 임산부였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윤이 물었죠. 여자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검진 예약했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라윤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어요. 예약을 확인하고 대기표를 건넸습니다. 여자는 고맙다는 인사를 했죠. 처음 오시는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라윤이 물었어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긴장돼요. 저도 얼마 전에 나왔어요. 라윤이 조용히 말했죠. 여자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네. 괜찮을 거예요. 라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여자도 따라 웃었어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라윤은 접수대에서 사람들을 맞았어요. 말 한마디, 미소 하나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는 걸 알았죠. 얼굴에 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라윤은 일에 익숙해졌어요. 도연은 가끔 복도를 지나가며 고개를 끄덕였죠. 어느 날 저녁 도연이 라윤을 불렀습니다. 가평집 거실이었어요. 라윤 씨.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창틀을 스쳤어요. 할 말이 있어요. 라윤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긴장이 됐죠. 도연은 천천히 돌아섰어요.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창백했습니다. 나 병이 있어요. 라윤의 숨이 멎었어요. 잘 낫지 않는 병이에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라윤은 일어섰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혼하기 전날을 기억하세요? 도연이 물었죠. 라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의 말들, 상처였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진단을 받았어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말해야 했어요. 하지만 못했어요. 라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왜요? 내가 약했어요.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장 비겁한 선택을 했어요. 당신을 밀어냈죠. 라윤은 다가가 도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어때요? 치료 중이에요. 도연이 대답했죠. 하지만 확신할 수 없어요. 라윤은 도연을 꽉 안았습니다. 도연의 몸이 굳었다가 천천히 풀렸어요. 함께 있을게요. 라윤이 속삭였죠. 이번엔 도망가지 마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라윤을 더 꽉 안았을 뿐이에요. 그날 밤부터 라윤은 도연을 더 자세히 봤습니다. 가끔 손이 떨리는 것, 식사량이 줄어드는 것, 피곤한 표정들이요. 라윤은 아침마다 죽을 끓였어요. 도연의 책상 위에 올려뒀죠.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따뜻함만 남겼어요. 도연은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빈 그릇을 개수대에 가져다 놓았어요. 감사하다는 말도 없이요. 하지만 라윤은 알았습니다. 그것이 도연의 방식이라는 걸요. 일주일 뒤 클리닉 복도에서 낯선 여자를 봤습니다. 명품 슈트를 입고 높은 구두를 신은 여자였어요. 여자는 라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시선이 날카로웠어요. 라윤은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려 했죠. 하지만 여자가 말을 걸었어요. 여기 편의점 알바가 서 있는 곳 맞아요? 라윤의 발이 멈췄습니다. 몸이 굳었어요. 여자는 접수대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미소를 짓고 있었죠.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어요. 박지수예요. 여자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원장 누나죠. 라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도연의 누나였습니다. 병원은 복지관이 아니에요. 지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어요. 라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지수는 한 번 더 라윤을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죠. 라윤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옆에 있던 동료가 물었죠. 라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에 차가운 무언가가 자리 잡았어요. 그날 저녁 라윤은 도연에게 물었습니다. 누나분이 왜 그래요? 도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라고 했어요? 편의점 알바라고요. 병원이 복지관이 아니래요. 라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주먹을 쥐었어요. 신경 쓰지 마요. 하지만 내가 해결할게요.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라윤은 불안했어요. 그날 밤 라윤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지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편의점 알바. 그 말이 라윤을 짓눌렀죠. 다음 날 아침 라윤은 거울을 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어요. 괜찮아. 할 수 있어. 라윤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클리닉으로 가는 길 라윤은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가 자신을 보고 있을 것 같았어요. 접수대에 앉았습니다. 첫 환자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라윤이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았어요.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라윤은 계속 긴장했죠. 지수가 다시 나타날까 봐요. 저녁이 됐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어요. 라윤은 가방을 들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때 앞에서 지수가 나타났어요. 아직도 여기 있네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라윤은 걸음을 멈췄어요.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라윤이 대답했죠. 지수는 비웃었어요. 그래요. 당신만의 방식으로요. 지수는 라윤을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라윤은 그 자리에 서서 숨을 골랐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라윤은 호수를 봤습니다. 물결이 잔잔했어요. 버틸 수 있을까? 라윤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안이 웃으며 손을 뻗었어요. 라윤은 아기를 안았습니다. 따뜻함이 느껴졌죠. 엄마가 지킬게. 라윤이 속삭였습니다.
우리 함께 버티자. 창밖으로 별이 떠올랐습니다. 라윤은 이안을 안고 오래 서 있었어요. 내일도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라윤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요.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사진 6명이 긴 테이블 양쪽에 앉아 있었어요. 지수는 단상에 섰죠. 그녀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파란색 표지에 인사 관련 검토 사항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시작하겠습니다. 지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명료했습니다. 프로젝터가 켜졌어요. 첫 장에 병원 이미지 관리라는 제목이 떴죠. 최근 우리 병원에 우려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지수는 리모컨을 눌렀어요. 다음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전 직원의 사적 동거, 신생아와 동선 겹침, 접수대의 비전문가 배치, 이사진이 서류를 넘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수는 계속했습니다. 원장의 전 배우자가 현재 우리 병원 접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이사가 손을 들었어요. 그게 문제가 됩니까? 지수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기사 캡처 화면이었어요. 기내 출산 도운 의사, 전 부인과 재결합, 병원장, 사적 감정으로 채용 논란. 언론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수가 말했어요. 기부자들이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 운영이 사사로운 감정에 좌우된다고요. 테이블 끝에 앉은 나이든 이사가 안경을 벗었습니다. 원장 권한 아닙니까? 권한과 책임은 다릅니다. 지수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우리 병원은 공공의 신뢰로 운영됩니다. 그 신뢰가 흔들리면 모두가 무너집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수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권고 사항 해당 직원 업무 재배치 또는 계약 종료. 한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한 명이 따라했어요. 지수는 테이블을 천천히 돌며 걸었습니다. 그리고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죠. 병원 이미지 하락이 우려됩니다. 지수의 목소리에 무게가 실렸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 들어왔어요. 무슨 회의죠? 도연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지수가 돌아섰어요. 원장님께 드릴 보고였습니다. 내 허락도 없이? 도연이 테이블에 손을 짚었어요. 이사들이 시선을 피했죠. 지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사회 권한입니다. 도연은 프로젝터 화면을 봤어요. 라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죠. 여긴 내 병원이야. 도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채용은 내 권한이고 개인 감정으로 조직을 망치지 마. 지수가 말을 끊었습니다. 차갑게 웃었어요. 내가 떠났던 이유, 내가 다 감당했어. 도연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지수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해당 직원의 업무 배제에 찬성하시는 분? 하나, 둘, 셋. 손이 올라갔어요. 과반이었습니다. 도연은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입술을 깨물었죠. 누나. 도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건 아니야.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서류를 정리하며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이사들도 하나둘 자리를 떴어요. 도연은 혼자 남았죠. 테이블에 놓인 서류를 봤습니다. 라윤의 이름이 빨간 밑줄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도연은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울렸죠. 다음 날 병원 복도는 소란스러웠습니다. 스태프들이 모여서 속삭였어요. 들었어? 감사팀이 움직인대. 접수 창구 채용 절차를 조사한대. 라윤은 접수대에 앉아 있었어요. 귀에 들리는 소리들을 애써 무시했죠. 점심시간 한 직원이 라윤 앞을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우선 추천이 있었다던데요? 라윤은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채용 공고는 정상적으로 냈대요. 근데 당신이 우선 추천을 받았다던데요. 직원의 목소리에 비꼬는 투가 섞여 있었어요. 라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죠. 오후가 되자 더 심해졌습니다. 감사팀 직원 2명이 접수대 앞에 나타났어요. 신분증 주소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 직원이 말했어요. 라윤은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냈습니다. 신분증을 건넸어요. 직원은 사진을 찍었죠. 과거 직장 경력 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요? 라윤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직원들은 돌아섰습니다. 라윤은 그 자리에 앉아 숨을 골랐어요. 복도 끝에서 2명의 간호사가 지나갔습니다. 원장 전처가 접수대에 앉아 있다니. 아기를 방패로 취직했다던데. 목소리가 라윤에게 들렸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라윤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물을 꺼내 마셨어요. 손이 떨려 물이 쏟아졌죠. 괜찮아. 괜찮아. 라윤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다음 주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라윤은 평소처럼 접수대에 앉아 있었어요. 로비 문이 열렸습니다. 지수가 들어왔어요. 뒤에 보안 요원 2명이 따라왔죠. 라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똑바로 접수대 앞으로 걸어왔어요. 보안 요원들도 따라왔죠. 정나윤 씨. 지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오늘부로 업무 배제입니다. 라윤은 일어섰어요.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죠. 무슨 말씀이세요? 보안 동행하에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지수는 손짓을 했어요. 보안 요원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어요. 환자들, 보호자들, 직원들까지요. 라윤은 떨리는 손으로 명찰을 벗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았어요. 이건 너무해요. 라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지수는 낮게 웃었어요. 너 같은 사람은 어디서나 줄 서는 자리가 어울려. 지수가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접수대 말고 줄의 맨 끝. 라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라윤의 양옆에 섰어요. 라윤은 가방을 들었죠. 로비를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라윤을 따라왔어요.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라윤은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긴급 이사회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거절당했어요. 안건이 부족합니다. 비서의 답변이었죠. 도연은 전화를 끊었어요. 다음 날 도연은 이사들에게 직접 연락했습니다. 하나씩요. 라윤 씨 복직을 논의해 주세요. 하지만 대답은 같았어요. 죄송합니다, 원장님. 이미 결정된 사안입니다. 기부자들의 의견도 있고요. 도연은 마지막 이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하지만 대답은 차갑게 돌아왔어요. 원장님, 병원을 생각하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연은 휴대폰을 책상에 내려놓았어요. 머리를 감싸쥐었죠. 병원 복도에는 이상한 것들이 돌아다녔습니다. 기내 출산 영상의 캡처 사진들이었어요. 누군가 프린트해서 게시판에 붙여놓았죠. 사진 밑에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쇼를 했다. 언론 플레이. 병원 홍보용. 라윤은 그 사진을 봤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날 저녁 가평 집에서였습니다. 이안이 잠든 뒤였어요. 라윤과 도연은 거실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나갈게요. 라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도연이 고개를 들었죠. 뭐라고요? 제가 나가면 조용해질 거예요. 라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니야. 도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가 버텨야 해. 그게 당신을 더 망가뜨려요. 라윤이 눈을 감았습니다. 병원도 당신 몸도 다 무너지고 있어요.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라윤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내가 떠나면 그들이 조용해질 거예요. 라윤이 다시 말했습니다. 도연은 라윤의 손을 잡았어요. 안 돼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없이는 못해요. 라윤은 도연의 손을 꽉 쥐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하지만 이대로는 안 돼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벽시계 소리만 똑딱거렸어요. 다음 날부터 도연의 몸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체중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아침 회진을 돌 때 손이 떨렸습니다. 차트를 제대로 잡지 못했죠. 원장님 괜찮으세요? 한 간호사가 물었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복도를 걸을 때 벽을 짚어야 했죠. 오후 수술 스케줄이 있었습니다. 도연은 수술복을 입었어요. 손을 씻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할 수 있어. 도연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환자는 이미 마취되어 있었죠. 도연은 메스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원장님, 조수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봤습니다. 도연은 심호흡을 했어요.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손이 너무 떨려 멈춰야 했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수가 나섰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주저앉았죠. 이러면 안 되는데. 도연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라윤은 죽을 끓였습니다. 도연의 책상 위에 올려뒀어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따뜻함만 남겼죠. 도연은 그것을 봤어요. 한참을 바라보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먹었어요. 눈물이 그릇에 떨어졌죠. 라윤은 문 밖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라윤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떠나야 한다고요. 밤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과 이 안의 물건들이었죠. 도연은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말리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갈 거예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라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라윤 씨. 도연이 다가왔어요. 라윤을 안았죠. 미안해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 내 잘못이에요. 라윤은 도연을 밀어냈어요. 잘못이 아니에요. 라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린 그냥 타이밍이 안 맞았어요. 가방을 들었습니다. 이안을 안았어요. 문 앞에 섰습니다. 잘 지내요, 도연 씨. 라윤이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어요. 도연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빈 방을 바라봤죠.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라윤은 작은 원룸에서 눈을 떴습니다. 이안이 옆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어요. 문 밖에 무언가 놓인 소리가 들렸죠. 라윤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바닥에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두꺼운 갈색 봉투였어요. 라윤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무거웠어요. 안으로 들어와 테이블 위에 놓았죠.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나왔어요. 맨 위에는 등록금 영수증이 있었습니다. 부산에 있는 병원 행정교육과정이었어요. 라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영수증 밑에 쪽지가 있었어요. 도연의 글씨였죠. 이름은 가명 기부자로 되어 있어요. 당신 실력으로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다만 용기가 필요했겠죠. 라윤은 쪽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도연의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도연이 받았어요. 라윤 씨, 내 인생에 허락 없이 손대지 마요. 라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화가 나 있었어요. 왜 이런 거 하세요? 왜 제 허락도 없이요? 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미안해요. 도연의 목소리는 낮았어요. 그래도 당신은 가야 해요. 무슨 권리로요? 라윤이 소리쳤습니다. 아기를 위해서요. 도연이 대답했어요. 당신 자신을 위해서요. 라윤은 말을 잃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전 이제 혼자예요. 라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혼자서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어요.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라윤 씨는 생각보다 강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라윤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봉투 속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입학 안내서, 기숙사 정보, 수업 시간표였죠. 라윤은 오랫동안 그 서류들을 바라봤어요. 일주일 뒤 라윤은 부산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이안을 안고요. 플랫폼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짐을 실은 사람들, 작별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이었죠. 라윤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안을 무릎에 앉혔어요. 기차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죠. 라윤은 가방에서 작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기내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막 태어난 이안, 그리고 그를 안고 있는 도연. 사진 속 도연의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라윤은 사진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잘할 수 있어. 라윤은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라윤은 이안을 안고 내렸어요. 택시를 타고 원룸으로 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창문 하나, 책상 하나, 침대 하나였죠. 짐을 풀었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이안을 재우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수업 자료를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는 병원 행정의 기본 원칙이 적혀 있었습니다. 환자를 숫자가 아닌 사람으로 대하라. 라윤은 그 문장을 천천히 읽었어요. 가슴에 와닿았죠. 다음 날 아침 첫 수업이 있었습니다. 라윤은 이안을 학교 보육실에 맡겼어요. 강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라윤은 간단한 블라우스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맨 뒤 자리에 앉았습니다. 눈에 띄고 싶지 않았어요.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중년의 남자였어요. 환영합니다. 병원 행정의 세계로요. 교수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환자와 의료진 사이의 다리가 될 겁니다. 라윤은 공책을 펼쳤어요. 열심히 받아 적기 시작했죠.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자리에 앉은 여자들이 모여서 이야기했어요. 점심 어디서 먹을래? 저기 새로 생긴 레스토랑 어때? 라윤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조용히 나가려 했어요. 저기요. 누군가 라윤을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한 여학생이었어요. 같이 점심 드실래요? 라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괜찮아요. 혼자 먹긴 심심하잖아요. 여학생이 웃었어요. 라윤도 따라 웃었죠. 그럼 감사하게요.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학생의 이름은 수진이었어요. 저는 대학병원 직원이에요. 승진을 위해 왔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라윤 씨는요? 저는 새로 시작하려고요. 라윤이 대답했어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죠.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어요. 첫 학기가 지나갔습니다. 라윤은 최선을 다했어요. 낮에는 수업을 듣고 저녁에는 과제를 했죠. 밤에는 이안을 돌봤어요. 잠은 늘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상위권이었어요. 교수가 라윤을 불렀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교수가 말했어요. 다음 학기 장학생 후보예요. 라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요? 네. 계속 이렇게만 하세요. 교수가 미소 지었어요. 라윤은 원룸으로 돌아와 이안을 안았습니다. 엄마 잘하고 있어. 라윤이 속삭였어요. 이안이 웃었죠. 두 번째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라윤은 더욱 열심히 했어요. 어느 날 도연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벨만 울렸죠. 문자를 보냈어요. 괜찮으세요? 답장이 없었습니다. 라윤은 불안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며칠 뒤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서울 쪽 의료계 소식 아세요? 무슨 일인데요? 수진이 물었어요. 아는 사람이 있는데 연락이 안 돼서요. 이름이 뭔데요? 라윤은 망설였습니다. 박도현이요. 수진의 눈이 커졌어요. 그 유명한 외과 의사요? 라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본 것 같은데. 수진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검색을 했죠. 해외에 갔다는 소문이 있네요. 수진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새 치료를 받는다던데요. 라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래요? 확실하진 않아요. 그냥 소문이에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라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묻지 않았죠. 그날 밤 라윤은 사진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도연과 이안의 사진이었어요. 어디 있어요? 라윤은 사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왜 말이 없어요? 대답은 없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학기, 두 학기, 세 학기요. 라윤은 계속 최상위 성적을 유지했어요. 발표도 잘했죠? 마지막 학기, 지역학회에서 발표 기회가 왔습니다. 주제는 환자 중심 병원 행정이었어요. 라윤은 밤을 새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안이 자는 동안요. 발표 당일 라윤은 단정한 옷을 입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원고를 챙겼죠. 학회장은 컸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라윤의 차례가 됐습니다. 단상에 올라섰어요. 안녕하십니까? 라윤의 목소리가 마이크에 실렸습니다. 오늘 환자와 보호자의 마음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발표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떨렸지만 점점 안정됐죠. 사람을 숫자처럼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윤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아픈 몸뿐 아니라 두려운 마음도 가지고 있어요.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마디의 따뜻한 말이 치료의 시작입니다. 라윤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발표가 끝났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죠. 라윤은 인사하고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뒷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을 피하고 싶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뒷문 옆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삐쩍 마른 남자였습니다. 머리카락이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분명했죠. 라윤의 발이 멈췄습니다. 라윤 씨. 그 목소리, 도연이었습니다. 라윤은 마이크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도연 씨. 라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살아 있었어요? 도연은 짧게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운이 좋았어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새로운 치료가 맞았어요. 몸이 나아졌어요. 라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도연이 한 발짝 다가왔어요. 라윤도 걸음을 옮겼죠. 그리고 도연에게 안겼습니다. 객석 어딘가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라윤은 울고 있었습니다. 도연도 눈물을 흘렸죠. 왜 연락 안 했어요? 라윤이 물었습니다. 확신이 없었어요. 도연이 대답했어요. 나을지 안 나을지 몰랐어요. 당신에게 거짓 희망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라윤은 도연을 더 꽉 안았습니다. 바보예요. 라윤이 속삭였어요. 정말 바보예요. 그날 저녁 라윤의 원룸에서였습니다. 도연은 이안을 안았어요. 처음처럼요. 이안은 도연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아빠 닮았어요. 라윤이 말했습니다. 도연이 미소 지었어요. 당신 눈을 가졌어요. 이안은 도연의 어깨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금세 잠들었어요. 도연은 조심스럽게 이안을 침대에 눕혔습니다. 담요를 덮어줬어요. 라윤과 도연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도연이 물었어요. 보이는 대로요. 라윤이 대답했습니다. 공부하고 아기 키우고요. 힘들었겠어요. 할만했어요. 라윤이 미소 지었어요. 당신이 준비해준 덕분에요. 도연은 라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라윤 씨. 제가 더 고마워요. 라윤이 대답했어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 침묵은 평화로웠죠. 며칠 뒤 바다가 보이는 공원이었습니다. 벤치에 라윤과 도연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이안은 모래밭에서 놀고 있었죠. 작은 손으로 모래를 움켜쥐며 웃었어요. 도연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상자였어요. 라윤이 그것을 봤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도연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반지가 있었어요. 작고 소박한 반지였죠. 라윤 씨. 도연이 라윤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진지했어요. 다시 내 곁에 있어 주세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을게요. 라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약속해요? 라윤이 물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1000번이라도 약속할게요. 라윤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연이 반지를 끼워줬어요. 그래요. 라윤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1000번이라도 그래요. 도연은 라윤을 안았어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죠. 이안이 달려왔습니다. 엄마, 아빠. 이안이 소리쳤어요. 두 사람이 고개를 돌렸죠. 뭐 하는 거야? 이안이 물었습니다. 라윤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빠가 엄마한테 반지 줬어. 예뻐? 응, 예뻐. 이안이 박수를 쳤습니다. 모래가 날렸어요. 한 달 뒤 작은 정원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하얀 천막 아래였어요.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도연의 동료 몇 명, 라윤의 친구 수진, 그리고 이안이었죠. 라윤은 흰색 원피스를 입었어요. 간단하지만 우아했죠. 도연은 회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여전히 마른 몸이었지만 얼굴에 빛이 돌았어요. 사회자가 앞에 섰습니다. 신랑 신부 앞으로 나와주세요. 라윤과 도연이 손을 잡고 걸어갔어요. 천막 아래로요. 서로를 사랑하고 지키겠습니까?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도연이 먼저 대답했어요. 네. 라윤도 따라 말했습니다. 네. 그럼 서로에게 키스를 나눠주세요. 도연이 라윤에게 다가갔어요. 천천히 입을 맞췄죠. 그때 이안이 소리쳤습니다. 엄마랑 아빠 뽀뽀.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박수가 나왔죠. 사진을 찍었습니다. 라윤, 도연, 그리고 이안이 함께요. 세 사람은 어색하지만 진짜 가족처럼 보였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어요. 라윤은 이안을 재우고 현관으로 나왔죠. 문 앞에 흰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라윤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발신인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박지수. 라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었어요. 편지가 나왔습니다.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죠.
축하한다. 오랜만에 진짜로. 라윤은 편지를 내려다봤어요. 믿기지 않았죠. 봉투 안에 더 있었습니다. 두꺼운 서류들이었어요. 기부 동의서, 치료 연구 참여 동의서, 장학금 추천서, 모든 서명이 박지수였습니다. 라윤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겼어요. 손이 떨렸죠. 다음 날 라윤은 지수를 찾아갔습니다. 병원 사무실이었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지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라윤은 문을 열고 들어갔죠. 지수는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라윤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앉으세요. 라윤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봉투를 책상 위에 놓았어요. 이게 뭐예요? 라윤이 물었습니다. 지수는 봉투를 쳐다봤어요. 보면 알잖아요. 왜 이제야 말하세요? 라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때는 그렇게 모욕했어요? 지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오래전부터 우리 병원은 흔들렸어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내가 떠나던 날 도연은 이미 무너져 있었지. 라윤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도연이 병 진단을 받았을 때 난 결정해야 했어요. 지수가 계속했습니다. 동생을 살릴 방법을요. 지수는 라윤을 돌아봤어요. 해외 치료 자리를 얻기 위해 내 지분을 일부 정리했어요. 라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했어요. 병원 평판이 흔들리면 기부가 끊겨요. 그럼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었죠. 지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거웠어요. 그래서 당신의 채용과 동거를 공개적으로 비난했어요. 당신을 끊어냈죠. 라윤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부산 등록금도요? 그것도 내가 다른 이름으로 준비했어요.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나중에 스스로 선택했다고 느낄 수 있도록요. 라윤은 한참 동안 말을 못했어요. 가슴이 복잡했죠. 내 방식은 틀렸을 거예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난 병원과 동생을 살리고 싶었어요. 지수는 책상에 손을 얹었어요. 부족한 사람 하나를 모욕하는 게 수많은 환자를 지키는 길이라 믿었죠. 라윤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도 너무 아팠어요. 알아요. 지수가 대답했습니다. 미안해요.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라윤 앞에 섰죠. 그리고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라윤도 일어섰죠. 대신 병원 앞에서만은 나를 미워해도 좋아요. 지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게 나의 벌이니까요. 라윤은 한참을 지수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도 완벽하진 않아요. 라윤이 작게 웃었어요. 그래도 고맙습니다. 지수도 따라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몇 달 뒤 라윤은 병원 행정 현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병원이었어요. 환자와 보호자를 맞이하는 일이었죠. 라윤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처음 오시는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라윤이 물었습니다. 한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서워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괜찮을 거예요. 라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여자도 따라 웃었어요. 라윤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첫 인사가 어떤 힘을 가지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려요. 라윤이 교육 중에 말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요.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연도 바뀌었습니다. 수술 대신 다른 일을 했어요. 젊은 의사들을 가르쳤죠. 환자에게 말 거는 법, 눈을 맞추는 법, 손을 잡아주는 법이었어요. 의술만으론 부족해요. 도연이 강의실에서 말했습니다. 마음도 치료해야 해요. 의사들이 메모를 했어요. 어느 주말 세 가족은 바닷가에 갔습니다.
이안이 모래성을 쌓고 있었어요. 아빠, 엄마, 여기 봐. 이안이 소리쳤습니다. 라윤과 도연이 달려갔어요. 무릎을 꿇고 앉았죠. 이안의 모래성을 봤어요. 우와, 멋지다. 라윤이 말했습니다. 이안이 활짝 웃었어요. 같이 만들래? 그래. 세 사람은 함께 모래성을 쌓았어요. 햇살이 따뜻했죠. 그날 밤 집 부엌에서였습니다. 라윤이 이안에게 물었어요. 우리 가족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아? 이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 라윤은 이안을 꼭 안았어요. 하늘에서. 라윤이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제일 무서울 때 누군가가 말했단다. 비켜주세요. 제가 가야 합니다. 이안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게 누군데? 그게 아빠였지. 라윤이 웃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우리를 살렸어. 이안이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어요. 그럼 엄마는 뭐 했어? 라윤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엄마도 아빠를 살렸어. 어떻게? 함께 있어주는 거. 라윤이 이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힘이야. 이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전히 이해한 건 아니었지만요. 도연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세 사람을 봤어요. 무슨 이야기해? 우리 가족 이야기. 라윤이 대답했습니다. 도연이 미소 지었어요. 좋은 이야기네. 도연도 함께 앉았습니다. 이안을 무릎에 앉혔어요. 이안아, 너 알아? 도연이 물었습니다. 엄마는 아주 용감한 사람이야. 왜? 포기하지 않거든. 이안이 라윤을 봤어요. 라윤이 웃었죠. 아빠도 용감해. 라윤이 말했습니다. 돌아왔잖아. 도연은 라윤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모두 용감해요. 세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안은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라윤은 병원 행정 분야에서 인정받는 전문가가 됐죠. 도연은 의료 교육자로 이름을 알렸어요. 어느 날 저녁 라윤은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기내에서 찍은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 속 세 사람은 지쳐 보였지만 살아 있었어요. 라윤은 그 사진을 액자에 넣었습니다. 거실 벽에 걸었죠. 도연이 물었어요. 왜 이제 거는 거예요? 이제야 이해했어요. 라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요. 도연은 라윤을 안았어요. 라윤도 도연을 꼭 안았죠. 고마워요, 라윤 씨. 저도요, 도연 씨.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이안이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아빠, 뭐해? 너 생각하는 중. 라윤이 대답했습니다. 이안이 웃었어요. 나도 껴줘. 이안이 두 사람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안았어요. 그날 밤은 평화로웠습니다. 내일도 그럴 거예요. 언젠가 이안이 크면 이 이야기를 다시 들려줄 거예요. 하늘에서 시작된 이야기를요. 비켜주세요. 제가 가야 합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어요. 한 사람을 살렸고 한 가족을 만들었죠. 라윤은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어요. 우리 잘하고 있는 거죠? 라윤이 속삭였습니다. 도연이 대답했어요. 네, 우리 잘하고 있어요. 이안이 잠들었습니다. 라윤과 도연도 침대에 누웠어요. 손을 잡았죠. 따뜻했어요. 내일 아침엔 또 새로운 하루가 올 거예요. 함께 맞이할 하루가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은 길지 않아요. 다만 제때 제대로 용기 있게 건네면 돼요. 그리고 때로는 보이는 적 뒤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요. 그 손은 서툴고 모나도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죠. 라윤과 도연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아니,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하늘에서 열린 문은 이제 닫혔어요. 하지만 그 문을 통해 들어온 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죠. 세 사람의 가족으로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누군가를 위한 선택이 잔인해 보일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지수는 동생을 살리기 위해 라윤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그 이면에는 절박한 사랑이 있었죠. 도연은 병을 숨기며 라윤을 떠나보냈지만 그것이 오히려 라윤이 성장할 기회가 되었어요. 라윤은 모욕과 차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하는 건 이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건 큰 말이 아니라 제때 건네는 용기 있는 한마디라는 것. 그리고 보이는 적대 뒤에도 보이지 않는 사랑의 손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분들과 함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지 알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